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3월 29일 기준 현재 그 추경 진행상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하셨던 소상공인 추경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 만남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만났던 그 애프터,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연합뉴스 항상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합뉴스에서 했었습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 윤당 이렇게 나왔던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더 있었는데 그 못했던 얘기를 우리 같이 좀 우리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추경 내용 먼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만나셔서 추경에 대한 그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뉴스 틀어서 많이 아셨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규모나 그 시기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죠. 그러니까 필요는 해 이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제원 이제는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논의는 이철이 정무수석과 뭐 제가 실무 라인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두 분 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 어떻게 추경 시기에 대해서, 또한 추경 규모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껄끄러운 얘기는 사실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추경은 소극적이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서 2차 추경 편성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껄끄러운 얘기는 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 현 정부는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빚을 내서 추경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는 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생겼죠.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 교체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4월 중순까지 원내 지도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추가적인 추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왜? 자, 추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부가 국회로 넘기는 거잖아요. 정부가 뭐 정해서 국회로 넘겨도 일단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빨리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죠. 원내 합의라는 게, 여야가 합의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변수예요. 또 일단 정부가 먼저 나서줘야 되고 국회에서도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이슈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한 이상, 그죠? 이제는 문 대통령과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좀 기대했던 바는 이렇게 딱 만나서 하자. 그리고 이제는 임기 내에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얘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같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없죠. 극적으로 또 타협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사실 이번 정부 내에서 추경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색이 없고요. 그냥 팩트만, 지금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팩트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자, 문제는 손실보상, 뭐 이건 손실보상을 썼지만은,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이 50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수의 입장 볼까요? 자, 50조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출 구조 조정,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출 구조 조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썰에 의하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한국판 뉴딜 이거 예산 깎자 이거죠. 이건 뭐예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4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깎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힘든 게 뉴딜 한국판 뉴딜은 뭐 디지털 뉴딜도 있고요. 다양한 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인프라 SOC 사회 간접 자본 유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토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간접 자본 구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자리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줄일 여지는 크지 않는 거죠, 실제. 그러면은 이제는 지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대한 하도 5조 원을 넘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제는 기재부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또 이슈를 보셔야 되는 게 오늘 29일에 국무회의에서 뭐가 결정이 됐냐면 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제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산안 편성이 오늘 나왔던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결정이 됐는데 오전에 이게 윤 당선자의 뜻이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아마 좀 있으면 아마 뭔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정한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근데 이게 인수위와 교감이 이루어져서 윤 당선자 그러니까 인수위의 뜻이 반영된 예산인지 아니면 현 정부에서 예산안을 그냥 만든 건지 이게 조금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재정에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정했는데 어려운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냥 이겁니다. 야, 재정 지출 줄일 거야. 재구조화할 거야. 필요 없는 거 안 써.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야 돼. 이런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코로나 금융지원, 고용유지금 등 이런 한시적 지출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금융지원, 고용유지금 누구죠? 대상이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절감하기로 했어요. 이번 예산안에 내년에. 두 번째가 이거 오타 났네요. 재량 지출 10%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허리띠 졸라맨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서 졸라매느냐? 정부는요. 우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금 아시죠? 이제는 뭐 고용원들 퇴사 안 하고 잘 월급 주면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자, 방역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과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이런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 언제요? 19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23년도 예산안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의 뜻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그냥 정한 건지. 자, 일례로 고용유지금 경우에는 현재 진짜 조단이죠. 예, 조단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요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허수가 되게 많죠. 아마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본인은 아니더라도 뭐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조금 이렇게 나쁘게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단위 지금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 위기 이전 지출이 수백 원대였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지금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과연 내년에 23년에 소상공인 분들 그대로 어려우실 텐데 야,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글쎄요, 이게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이제 정부가 끝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뭐 소신이겠죠. 기재부의 이제 소신이겠죠. 소신.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원래 이래야 돼. 정부 지출 줄여야 돼. 빚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소신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인수위하고 교감이 있는 건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밝혀진 사항도 없고요. 아마 뭐 발빠른 기자가 있다면, 정말로 그 열심히 일하는 기자가 있다면 요거 한번 취재해서 아마 볼 수는 있겠죠. 뭐 재량 지출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재량 지출은 뭐냐면 그냥 어려운 얘기 넘어가고요. 그냥 정부가 이런 거예요.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정해서 예산을 쓰는 거를 우리가 재량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의무 지출의 반대거든요. 예, 의무 지출이 있는데 고정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빼고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적 의지가 뭐겠어요? 대통령의 공약 같은 거죠.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도 사실 줄이기로 했죠. 그래서 10% 줄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폭 늘어난 이런 금액과 더불어 재량 지출까지 절감하니까 10조 원 이상 예산안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했었죠. 우리 시니어분들 듣기에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죠. 뭐 재량 지출이 뭔지, 이게 왜 소상공인과 영향이 있고 꼭 왜 소상공인 분들이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뉴스에서 정말 설대 안 해주죠. 얘기를 그냥 재량 지출 10% 감소했습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그래서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해석을 아쉽습니다. 솔직히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현 정부 안에서는 추경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거니까 다음 정부에서 추경안을 진행하면 되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실행은 다음 정부에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준비만은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냥 정권 바뀌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뭔가 이 안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에서 요구하는 게, 야, 정 안 되면 새로운 정부에서 진행을 할 테니 좀 진행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딱 바뀌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물론 뭐 형 정부 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그게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정권 바뀌고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이 정말로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것도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추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폐업도 미루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거 예산을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대로 빨리 추경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알아야 힘이죠. 정보가 힘이죠. 이제는 딜레이 될 수 있겠구나. 극적인 합의가 아닌 이상은 이게 예산안이, 그러니까 추경이 통과가 안 되고 다음 정부에 넘어가고, 그러면 상당히 뒤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졌구나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께서 이제는 사업을 운영하실 때나 이 지원금 나올 때 그 활용도,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팩트 아닌 건 얘기를 안 드리고요. 무엇보다 정치색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어떻게 좀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름처럼 여의도 정보맨입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운 얘기, 실시간, 그러니까 따끈한 얘기겠죠.
바로바로 그 이슈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드리도록 여러분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뭐 구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뉴스를 아니면 소식들을, 정보들을 빨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만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 패밀리님들 남아 계시죠? 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 가득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후 4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저녁 장사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또한 대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께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6만 명 넘어갔을 때 제가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통 배너 했다가 물통 배너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실제 조사해보니 실제 또 불법이기도 하고요. 물통 배너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걸 활용했을 때 자칫 불법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통 배너는 못하겠고, 그럼 혹시나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중에서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어떤 이벤트를 하면 여러분께 좀 더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래더라? 병따개인가? 뭐 이런 거를 그냥 하면 어떨까요? 자석이었다, 자석. 뭐 차에 붙이는 자석 뭘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어떤 제안도 주시고 하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차에 붙이는 자석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뭐 그 차에 이렇게 뭔가 홍보지를 붙이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댓글로 한번 제안해 주시면 제가 보고 야 이건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한번 기획을 해봐서 여러분께 뭔가 도움되는 뭐 다른 이벤트가 아니라 좀 도움되는 이벤트, 직접적인 또 감동도 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사회에 이로운,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로운 좀 그런 어떤 이벤트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대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우리 여정 패밀리들 가족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한 가족.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된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자주 들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녁 장사, 또한 소상공인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또 좋은 엄청난 행운이 여러분께 깃드시기를 기원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